38. 인간이 그리는 무늬 최진서.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EBS 인문학 특강 현대 철학자 노자라는 강의를 우연히 인터넷으로 접하고 나서이다. 그 강의는 기존의 내 생각의 틀을 부숴주었다. 나는 따라야 하고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강연에서 저자는 그럴 것 없이 자신이 하고 싶고 남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 상태에 집중할 것이 이야기했다. 그렇게 저자를 알게 됐고 책을 검색해보니 이 책이 발간되어 있었다. 이것은 자주 말했지만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영업일의 성과가 3배는 더 좋아졌다.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바람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에 창의력과 상상력이 중요한 단어처럼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최고 인재의 두 단어는 항상 포함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면 기업들이 왜 이러한 인재를 원할까? 한마디로 인문학적인 자질을 지닌 사람들을 원하게 되었을까? 인문학이 듣고에 좋고 남들에게 있어 보이기 때문일까? 저자의 말에 의하면 기업들은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없다고 한다. 상인은 한 번의 결정으로 생과 사를 오간다고 한다. 그런 그들이 왜 인문학을 부르짖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생존에 관한 더듬이가 잘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문학을 하면 먹을거리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자들도 서로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딱 보면 안다는 것이다.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감각이고 통찰이다. 대학 교수인 저자에게 대학원 입시 때문에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경험이 많다 한다. 그럴 때 질문해보면 많은 학생이 저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의 본능이 아닌 다른 이유를 대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학생을 만났더니 그 학생은 몇 분 동안 끙끙 앓더니 겨우 한마디를 했단다. 저는 도덕경을 읽을 때가 제일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저자는 자신에게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고 느꼈단다. 그렇게 바람직한 것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일대의 보편적 사고방식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바람대로 해야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가 서양의 학자와 만날 기회가 있어 그에게 왜 그 전공 분야를 선택해 연구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답하길 I like it이라고 간단히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 연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스스로 즐겨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더욱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멋대로 해야 잘할 수 있다라는 챕터가 있다. 노자의 도덕경 37장에 나오는 구절을 저자는 이렇게 풀이했다. 멋대로 하라.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내가 이 책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다. 저자는 우리가 제멋대로 할 때 오히려 우리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대한 무한 애정과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천하를 자신만큼 아끼는 사람에게 천하를 준다. 는 노자의 이야기도 저자는 곁들여서 설명하고 있다. 툭 튀어나오는 마음 즉 직심의 중요성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공자가 시경 300편을 일러 말하길 사무사라고 했다. 즉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시의 정신이다. 직심도 다르지 않다. 노자도 비슷한 말을 한다. 두터운 덕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어린애와 같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이념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 나로 존재할 때 이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애써 꾸미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장자 속에 나오는 에테타라는 인물에 관해 서술한다. 에테타는 몰골이 매우 추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와 함께 지낸 사내들은 그를 따르며 떠나지를 못하고 그를 한 번이라도 본 여자들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그분의 첩이 되겠습니다 라고 부모들께 간청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장자는 분명하게 말했다 한다. 겉모습만 멀쩡해도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쉬운데 하물며 외형의 근본이 되는 덕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어떠하겠는가? 공자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우리가 잘 아는 교원 영색이 그것이다. 잘 꾸며진 말이 덕을 어지럽힌다. 계속해서 저자는 덕이란 화장하기 이전의 맨얼굴이라고 한다. 멘트를 죽여라가 다음에 나온다. 그러면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욕망합니까? 그리고 더 쉽게 질문해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자의 경험으로는 학생들에게 논문 주제를 정하라고 해도 학생들이 자신의 눈치만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다. 즉 교수에게 의지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다. 그냥 바라보기에도 안타까운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독립적 주체로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해야 한다. 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맹자에 의하면 양주는 털 하나를 뽑아온 천하가 이롭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지독히 이기적인 인간으로 보이는 인물이다. 그런데 저자에 의하면 노자가 말한 자신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천하의 넓이만큼 자신을 자율적 주체 혹은 능동적 주체로 먼저 성숙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선거철에만 보면 국민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라거나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역사와 민족 앞에 섰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치인을 믿지 말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것보다는 나는 우선 이 한 몸이나 잘 건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치인은 믿어볼 만하다는 것이다. 욕망, 장르를 만드는 힘이란 챕터도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다. 앞서 말한 대로 현대 한국의 화두는 창의력과 상상력이다. 이것이 다양한 형태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더욱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 자체를 행복하게 인도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장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은 갖췄지만 자동차라는 장르는 한국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이런 장르를 먼저 만들어내는 나라다. 그들이 이런 장르를 생산할 수 있는 비결은 욕망, 질문, 예민함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답만 잘하는 인재로 채워진 사회에서 장르의 개척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 장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힙합을 예로 들면 흑인 청년들은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지? 라고 묻지 않고 자기들의 신체적 조건과 상황에 맞게 그냥 자기들 맘대로 즐긴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규범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망의 산출물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잘 읽은 독자라면 장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로 발돋움할 것이다.